민주당이 안 할 것 같던 짓을 했었습니다. 어제 밤에 급하게 긴급 을총을 가지더니 심야 을총을 했죠. 밤 9시에 했으니까요.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되게 좀 의외였어요. 다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런 말이 많아요. 민주당이 지금 국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에이 설마 이런 단어 쓰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보통 에이 설마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는 뒷일이 안 일어날 때 아니면 또는 그런 일을 안 해라는 뜻에서 에이 설마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하더라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사실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가 미국과 특히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많이 펼치면서 쉽게 좀 국가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권한대행을 탄핵시킨다는 것 자체,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안 하겠지. 어쨌든 민주당은 야당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야당이 아니라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보통은 집권 정당이 국정 운영에 모든 책임을 오롯이 지는 게 맞는데, 저는 민주당 그러니까 21대부터 22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야당이지만 워낙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또 이런 말하면 민주당 분들 난리를 칩니다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에서 심야 을총을 했는데 9시부터 뭐 2시간 정도 했다고 해요. 보통 이렇게 2시간 정도 심야 을총을 할 때 심야 을총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상황을 굉장히 긴급하게 봤다고 본 거고, 그리고 동시에 나아가서 그만큼 이 사안이 심중한데 보통 심야 을총했으면 결론이 그래도 좀 날 법했었어요. 근데 끝끝내 결론을 못 내고 지도부에 위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흔히 생각할 때 민주당은 일극 체제니까 별 이견 없이 그냥 을총을 하면 쉽게 결론이 날 줄 알았는데, 지금 뭐 언론 취재를 보면 생각보다 을총장에서 경론이 오갔다는 거예요. 탄핵을 하면 안 된다. 탄핵을 남발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생각보다 비명계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히 친명계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럼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걸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이 상황을 자기네들한테 결국 유리하지 않게 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일극체제를 극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자정의 목소리가 나올 법했지만 결국 못 나왔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 많아요. 전략적으로 본인들이 탄핵을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필요한 순간에 못 쓴다는 말을 되게 합리적인 민주당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민주당은. 근데 못했었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남발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면 충분히 탄핵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탄핵을 너무 많이 했죠. 28번, 29번. 이 정도 했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30번을 지금 채울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계속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지금 내렸는데 이건 결국 악수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과연 민주당에서 저는 민주당 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결국에는 이 탄핵 절차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약간 공갈포 아니면 어떤 압박 용도로 쓰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할 생각도 없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추후에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말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센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거 근거, 일단 만약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을 한다고 하면요, 당장 그러니까 정족수를 몇 표로 할지부터 논쟁이 또 붙을 거예요. 그 논쟁을 붙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또 문제 제기를 하겠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 표결했을 때 정족수에 대해서 저희가 또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또 국정은 또 혼란해지겠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은 야당이지만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책임지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저는 안 보인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자기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저 되게 재밌는 말씀하시네요. 베스킨라빈스 서리원 탄핵을 볼 수 있으라. 저는 할 것 같아요, 이제는. 만약에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을 진짜 하면요,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진짜로. 예. 저는 그래서 걱정되는 게, 사실 탄핵을 하게 되면 가장 탄핵의 문제점은 공직자가 직무정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직무정지가 되면 그 기간 동안만 새로운 사람 임명 못하고 권한대행 또는 뭐 차관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보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사과한 적 없어요. 물론 자신들이 헌재에서 판결 내릴 때 탄핵 남발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본인들의 탄핵을 정당성만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거 납득 못하겠습니다.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에 대해서는 일절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핵이라는 제도가 사실 국회를 갖고 있는 나라, 국회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거의 모든 나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지 않는 이유는 탄핵이 그만큼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되거든요. 탄핵을 하기 전에 충분히 정치적으로 풀어 나가야 될 건데, 글쎄요. 민주당은 국회 운영함에 있어서 합의를 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늘 일방통행만 하고 있고, 아니 만약에 민주당이 의석수가 그만큼 많으면 탄핵 절차 밟기 전에 청문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거고 국정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절차 없이 탄핵을 하겠다. 결국 그 말인즉슨 탄핵이라는 카드를 진짜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단을 쓰는 게 아니라 단순히 정치적 공세를 하려고 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지금 이렇게 밀리고 일정이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탄핵을 저렇게 남발해서 그런 거예요. 헌재도 사람이 하는 건데 가부화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어쩌면 국민께서 그렇게 많은 의석수를 몰아줬었으면 충분히 더 정치 공세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정치 공세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했던 건 민주당 100% 탓이라고 봅니다. 저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사실 뭐 제가 이제 혼자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12.3 계엄 사건 이후에 사실 누가 봐도 국민의힘이나 저희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가 아니었으면 정말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엄청 외면을 받았을 텐데, 외면을 일단 막아준 건 한동훈 대표였지만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뭐 국민의힘이 잘한 건 없어요, 냉정하게. 근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과. 뭐 대등하게 더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었고 비슷하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이 말은 민주당이 그만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도층은 간망하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결집하고 있고. 늘 민주당은 그러잖아요. 보수가 많이 가표짓됐다, 아니면 뭐 극우들이 많이 나왔다 하는데, 민주당도 본인들 지지층을 향해서 지금 굉장히 막 급한 메시지를 많이 내는데 지지율에서는 극단적인 차이가 안 나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기준으로 봤었을 때 당시 새누리당 지지율은 바닥을 쳤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 말인즉슨 민주당이 그만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제가 민주당 탓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은 지금 아주 좋은 지지율 면에서, 단순하게 지지율 면에서 봤었을 때 지지율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는, 국민의힘이 잘한 게 없는데 민주당이 못한다, 그런 건 100% 민주당 탓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데 이 와중에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피디님 다음 기사 보여주시겠어요? 민주당이 왜 지금 어찌 보면 저는 저 기사 보는 순간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지지율이 굉장히 왜 정체돼 있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국민들에게 왜 더 많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사회가 못했는지 보여주는 전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다들 저 기사 보셨을 겁니다, 어제. 저는 처음에 저거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몸조심하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저는 그래서 저거 딱 보는 순간, 한동훈 대표께서 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MDMK라고 표현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저거 정말 위험한 발언이죠. 저거는 정치권에서 쓰이는 표현이 아니라 사실상 그냥 유튜브니까 편하게 얘기할게요. 깡패들이나 쓰는 말이죠. 협박할 때 쓰는 말 아닙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몸조심하라는 말이 처벌될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협박죄로. 예, 뭐 제가 법조인이 아니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게 협박죄로 성립이 될 수 있을 만한 굉장한 위협적인 발언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벌써 좀 민주당에서는 또 이런 뭐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의도가 저런 게 아니었다. 의도가 저런 게 아니었고 지금 최상목 대행이 잘못하고 있는 점에서 지적하고 싶었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던데, 지금 저희가 누가 봐도 여야 할 거 없이, 이제 진보 보수 진영 중도 진영 할 거 없이 지금 우리 정치 진영은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말 예민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했거든요. 극단화되어 있는 양극화된 정치가 아니라 사실상 정치적 내전 상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솔직히 저도 언론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몸조심하라는 말을 권한대행한테 한다. 그것도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 입에서 저렇게 나온다는 거는 저거를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사실 국민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들려지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런 표현 쓰면 지금 누가 봐도 자극하는 거 아니에요? 전 딱 보는 순간에 아 자극하는구나. 정말 아이고 민주당 분들이 저거를 봤었을 때 저거를 옹호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민주당의 합리적인 분들은 스스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과했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물론 극자에 계신 분들, 민주당 열렬 지지자분들은 인정 안 하지만 저는 저거 납득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다가 보세요.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지금 테러 위험 느낀다고 방탄복 입고 있잖아요. 방탄복 입은 사람 입에서 몸조심하라는 말 하는 거는 어불성설 아닌가요? 저는 그 말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건 너무 국민들 보기에는 납득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민주당 분들 어떻게 보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게 또 저 말 자체가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양당이 양당이 정당에서 최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위상은요. 국가로 치면 국무회의랑 동일해요. 굉장히 가장 권위 있는 회의체인데 그 회의체에서 저런 말을 했다는 거는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저는 본심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재명 대표가 저런 발언 리스크가 만약 이게 처음이었다. 그러면 실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발언 리스크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많이 있었고 심지어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같은 민주당 사람들한테도 저런 발언 실수를 최근에 했었잖아요. 뭐 3프로 팀이 나가 3프로 저 갑자기 매불쇼 나가다 또 죄송합니다. 또 3프로가 돼. 매불쇼 나가서 또 그 실수를 했었잖아요. 그만큼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는 저거는 실수라고 보지 않고 본심이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지금 더 추가적으로 알아보니까 저 발언이 보통 이제 최고위원회에서는 이 발언 자체를 발언록을 준비해 옵니다. 회의에서 읽을 내용을 준비를 해옵니다. 근데 그 회의 자기가 읽을 모두 발언에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몸조심하라는 얘기가 없었대요. 그 말인즉슨 본인이 즉설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본심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당직자들은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대요. 레드팀처럼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본심이기 때문에 저 말이 또 나온다고 봅니다. 실수였으면 그 자체적인 레드팀에서 바로 잡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본성이기 때문에 저는 저 말이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가 저런 본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잖아요. 저희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피디님 다음 기사 보여주시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잖아요. 재판이 뭐 5개잖아요. 그 5개 중에서 지금 대북 성공 관련된 사건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법관 기피 각하 결정되고 난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6차례 지금 재판 소환장 사건을 보냈는데 법원에 서류를 보냈는데 지금 6번째 지금 발송에 다 안 받고 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이 신변 위협 때문에 경찰한테 지금 경호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경찰 통해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법률적으로 이게 뭐 전달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저도 법조인 아니니까 법조인 시각이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 시각으로 보자는 거예요. 일반적인 국민 시각으로 봤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무슨 공개 일정 다 있는 사람이고 경찰 경호 경력 붙여가지고 가는 상황에서 초급 총괄 안 받는다? 뻔하잖아요. 솔직히. 이재명 대표 이제는 솔직해져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 저렇게 본인 사법 리스크 못 피해 나갑니다. 절대로 못 피해 나갑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더 이상 저렇게 피해갈 수 있는 시점이 지났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뭐 조기 대선 있을지 없을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조기 대선 국면이 점점 다가오고 시작되고 나면 이재명 대표는 저 발언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확답을 지어줘야 돼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근데 저는 드는 생각이 많이 좀 교차가 많이 드는 게
12.3 계엄 사건 딱 터지고 났었을 때는 국민의힘이 재집권하는 게 뭐 거의 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고 한동훈 대표님도 그러셨잖아요. 본인이 엿됐다.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어떻게 됐든 그러니까 본인의 결정은 어떤 식으로 하든 무조건 이제 안 좋게 돌아올 거 본인한테 무조건 안 좋게 돌아온다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희망을 만들어준 건 이재명 대표 때문입니다. 저는 100% 봅니다. 저 말을. 지금 본인이 저렇게 계속 이재명 대표 때문에 사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없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보수 패널들 아니면 또는 국민의힘에서 할 말이 없었을걸요? 그래서 민주당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승전 이재명이라고. 맞아요. 이재명 대표 덕분에 기승전 이재명으로 저희가 방어도 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호소도 할 수 있고 합득도 할 수 있어요. 예. 전 딱 그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 본인 덕분일까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조급한 모습 자체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이는 게 있어요. 피디님 기사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거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제 MBC 기사인데 이제 종이관 1,000개랑 연영백 3,000개를 군에서 준비했다면서 이거를 이제 뭐 계엄과 엮더라고요. 일단 저 기사가 나오게 된 그 원 자료는 추미애 의원실에서 제공하셨습니다. 네, 추미애 의원실에서 제공을 해줬더라고요. 자, 추미애 의원실에서 뭘 제공했냐면 추미애 의원은 뭘 제공했냐면 저거 관련해 가지고 그 연영백, 그러니까 군에서 이 연영백이 뭐냐면 이제 영어로 치면 바디백이라 그래서 이제 전사자분들이나 사망자분들을 이렇게 잠시 안치하는 그런 뭐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시체백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시신을 이렇게 잠시 보관하는 곳인데 보관하는 가방인데 그거를 군이 2024년 12월 달에 3,000개를 구매해서 이게 뭔가 계엄에 대한 연관을 짓더라고요. 추미애 의원실에서 자료를 공개했어요. 그런데 뭐 저는 민주당에서 저런 의혹 제기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워낙 본인들은 계엄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고 저희는 계엄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계엄이 진짜 일어났으니까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할 수 있는데 군에서 저 해명 자료를 냈죠. 2022년 12월 달에 군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웠어요. 중기 계획을 세웠어요. 중기 계획을 세우면서 뭐라 그러냐면 연영백을 좀 추가로 구매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 중기 계획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5년짜리 장기 계획 사이에 단기와 장기 계획 사이에 이렇게 일정 실현 가능한 계획을 좀 세우거든요. 국가 운영하면서 그 중기 계획 안에서 연영백을 조금 수량을 좀 맞추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군의 연영백 숫자가 늘어나는 수치만 언론에 공개하는 게 아니라 2022년 군에서 세운 중기 계획도 확인하고 보도를 했었어야죠. 보통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이런 자료 같은 걸 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행정부 문제 제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국회 보좌진이 행정부에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 자료 요구를 그 행정부에서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에서 나오는 수치나 아니면 일단 문제점을 발견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제점을 발견하며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 행정부처에다가 추가적인 또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 자료 요구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전후 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야 아니면 말고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보도를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알려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중기 계획에 무관하게 지금 추미애는 공격을 많이 막 지른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확하게 판단했었어야죠. 거기다가 종이관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 종이관은 2024년 8월 달쯤에 구매 의사를 타진했다 하더라고요, 군에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이거 봐라. 지금 다 계엄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전후 맥락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게 2024년 8월 달에 우리가 을지훈련을 했었을 때 을지훈련의 당시 훈련 상황이 뭐였냐면 북한의 핵이나 대량 살상 무기의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사후 대책을 훈련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군이 그 자료를 그런 종이관을 준비했다는 게 해명이었거든요. 물론 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왜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결과가 지금 어쨌든 계엄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에 맞춰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완전히 솔직히 얘기해서 공포 마케팅이잖아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저는
그런 식으로 조금 한다는 게 민주당에서는 저는 민주당이 지금 어찌 보면 이 사태 계엄 사건 이후 내란죄 사건에 관련돼서 이런 결과적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국민들을 더 불안해하고 그 불안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들어준 건 결국 이재명 대표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표는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아마도 끊임없이 발언 리스크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고 거기다가 한동훈 대표는 메시지가 굉장히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 대척되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더 국민의힘에겐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 희망을 주는 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